안녕하십니까. 시사발전소 이윤빈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한 지 약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6월 24일에 입장문을 내고 25일에 국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 복귀 이후에 향하게 될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맹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의 화엄사로 직접 찾아가서 원구성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김태년, 주호영 사찰 회동에도 원구성 빈손 결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강원도 고성 화엄사에 찾아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결론내지 못했는데요. 더불어 협상에 대한 입장도 각각 달랐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 동참해달라고만 했다. 변화된 것은 없었다라고 통합당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협상의 물꼬를 튼 만큼 이번 주 후반에 마지막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대 장점인 법사위원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한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 박으면서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안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오는 25일에서 26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며 26일을 원구성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압도적 다수의 여당이 홀로 상임위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독재 국회라는 프레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야당만 해왔던 민주당이라서 여당이 익숙하지 않은가 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국회 원구성이 빨리 끝나지 않아서 무척 답답합니다. 선출된 6개 상임위 말고도 나머지 상임위를 끝내 구성하여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3차 추경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수처를 4달 안에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간 이유도 여당이 이만큼이나 봐주고 있고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야당도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봐주고 야당의 태도로 인해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힘은 2마리 토끼보다 3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일을 원구성 마감 시한으로 정해놓은 만큼 야당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를 이끌어간다는 명분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렇게 속단보다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우리도 낱낱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거기까지입니다. 26일에 원구성 마감하고 3차 추경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국민의 다수 의견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많이 늘었는데요. 국회의장의 역할은 무조건 공정해야 하지만 첫 번째 역할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잘 반영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사발전소 이윤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